자, 이번 시간 44페이지에요. 의사표시, 진의한 의사표시. 여기 봅시다. 지금 의사표시에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진의한 의사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한 의사표시입니다. 근데 일치는 하는데 하자가 사기강박한 의사표시죠. 자, 여기 오늘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진의한 의사표시고. 자, 요겁니다. 요거는 107조가 있으니까 근거 조문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107조 시작.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효력이 있다니까 유효죠. 효력이 있다니까 유효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가 악입니다. 알 수 있었다. 과실이죠. 무효죠. 이 무효는 상대적 무효입니다. 상대적 무효. 왜냐하면 이 항에 그 전항의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모르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거죠. 아까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인데 선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었죠. 여기서는 모르는 제3자에게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가령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집을 진정으로 줄 생각이 없는데 준다는 의사표시 했어요. 정의 의사표시 했어. 줄 생각이 없어. 근데 진정으로 줄 생각이 없으면 준다는 의사표시 했으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증언유효라는 거죠. 증언유효인데 소유권 넘겨줘야 돼요.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 알았거나 악이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 과실이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 그럼 악이 과실이단 말이에요. 악이 과실. 알 수 있었어. 과실이라 그래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럴 때는 요게 증여계약이 무효다. 그러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할까요? 요 사람이 증여 의사표시를 하는 표의자라 그러고 상대방이라 그래요. 상대방. 그럴 때 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잖아. 그 사실을 표의자가 입증하겠죠. 내 술 한잔 먹으면서 헛소리 했는데 네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잖아. 그게 진정으로 받아들였냐. 그 갑이 입증해야 돼요. 그런데 입증 못하면 소유권 넘겨줘야 돼요. 소유권 넘겨줘야 돼요. 근데 병한테 이 사람이 팔았다. 그런데 요게 모르는 사람이라면 소유권 넘겨주고 억울해서 소송 중에 팔았어요. 근데 입증해서 요거를 무효로 만들어 본들 소송에서 이겨서 갑은 모르는 제3자한테 내놔라라고 주장 못한다는 거죠. 선의의 제3자에게는 그 무효를 가지고 주장 못한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 선의 제3자 보호는 아까 언뜻 이것과 연결이 됩니다. 아까 우리가 이중매매에서 적극 가담했잖아요. 적극 가담했죠. 절대적 무효잖아요. 그죠? 그걸 믿고 산 사람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죠. 그리고 어디입니까? 아까 전 시간에 배웠던 그 수정동 사건. 갑하고 을하고 A 토지를 사고 팔기로 했는데 B 토지를 등기해 줘 버렸잖아요. 네? A 토지를 사고 팔기로 했는데 B 토지를 등기해 줬잖아요. 네? 등기해 줘. 이게 원인 무효죠. 근데 원인 무효인데 이 사람이 모르고 샀어. 선으로 샀어요. 그럼 우리는 이 원인 무효 등기를 모르고 샀더라도 이 사람 보호가 안 돼요. 왜? 등기부 믿고 샀는데 그 사람은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야. 그러면 소유권 취득 못 해요. 이게 등기를 믿고 산 사람에게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아. 그 사람 소유권 취득 못 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칙이단 말이에요.
등기부 미고서 한다는데 판사람이 무권리자라. 그러면 소유권 취득 못 합니다. 그렇게 보니까 거래 안전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거래 안전 해야죠. 거래 안전을 해야 하니까 의사표시에서 요런 경우는 특히 모르는 제3자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요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이해가요? 원래 등기부 믿고 산 사람은 느낌에서 그 사람이 무권리지 않으면 소유권, 여기 보세요. 이 믿고 샀는데 사실은 이건 무권리자죠. 무효를 주장해버리면. 근데 취득 못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거래 안전을 해치니까 요 3개의 경우, 4개의 경우는 모르는 사람은 좀 보호하자. 이 경우만. 취지를 알겠어요? 모르는 사람 보호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게 물리 해석이란 말이에요. 그 근거 조물 물리 해석이요. 그러면 반대해서 간다면 요게 이걸 반대하니까 알았거나 반대는 모르는 거죠. 그죠? 거나 반대는 and죠. 알 수 있었다. 과실의 반대는 무과실이죠. 반대해서 가는 거야. 좀가고 장난치는 거야. 그러면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라면 무효 반대는 유효죠. 이 사람이 모르는데 잘못이 없으면 이 사람 완전히 소유권 취득해버리죠. 우리 소유권 취득해요. 그러면 이 선이 무과실로부터 병이 요 비진이를 알았다 손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이런 문제가 해석으로 문제가 됩니다. 이 사람 완전히 소유권 취득하니까 이 사람 알았더라도 소유권 취득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이걸 반대 해석한다니까. 이건 이제 아까 조문을 그대로 물리 해석한 거고, 이건 반대 해석한 거야. 악의 반대는 선유, 권한은 and, 과실은 무과실, 유효. 이게 완전히 소유권 취득해버리니까 이게 알았더라도 소유권 취득해버리는 거예요. 반대 해석하는 거야. 자, 이렇게 반대해놨어요. 그러면 이 조문이 어느 때 쓰이느냐, 이제 판례가 나오는 거죠.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민법은 근거 조문 해석하고, 거기에 나오는 조문 근거 판례를 해석해 놓으면 기출 문제 풀린다 그랬죠? 조문, 판례, 기출 이렇게. 3단계예요. 아셨죠? 그러면 그 조문, 판례, 기출이 없는 거는 사실 틀리더라도 합격에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자, 그러면 요 조문은 이제 판례가 아까 국제그룹 사건 있었잖아요. 국제그룹 사건. 아까 국제그룹 사건에서 지금 3번 나왔어요. 이거 근거 조문. 갑이라는 사람이 국제그룹을 국가에다가 헌납했죠. 증여했죠. 증여. 헌납을 했어요. 헌납을 했죠. 근데 이 사람이 첫 번째 강박을 했어. 강박을 했으니 국가가 겁줘서 뺏어갔으니 반사회적 법률이니까 무효다라고 주장해 본들, 강박을 논할 수 있지만 그 헌납 행위 자체가 사유질서에 반한 건 아니다 라고 했죠. 두 번째 104조로서 궁박 상태에서 뺏겼으니 불공정하다 라고 주장하니 급부와 반대급부가 있어서 불균형해야 되는데 반대급부가 없는 증여에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죠? 그럼 107조 보세요. 내 증여했어. 국가에. 증여했죠? 증여했으니까 원칙적으로 유효적. 근데 국가 너는 내가 진정으로 줄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 그러니까 무효야. 알았거나 알 수 있다면 무효죠? 알았거나 알 수 있다면 여기 무효죠? 무효니까 재산 돌려줘. 근거 되잖아. 말 되죠? 논리 문제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대법원 입장은 여기에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 여기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 이 진이란
진이란 진정으로 마음에 바라는 거다. 진정으로. 진이라는 건 참진자에다 뜻의자잖아요.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것은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것. 요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다. 그럼 뭐냐? 특정한 의사표시를 하려는 생각을 말한다. 생각이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마음속에 보세요. 진정으로 마음속에 여기 가슴에 있잖아요. 여기에 가슴에 있지. 가슴이야. 이게 진정으로 바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기업도 내고 다른 기업도 내고 다른 기업도 내고 다른 기업 내니까 나도 내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내기는 싫어. 내긴 싫어. 이해가요? 인간하고 살기 싫어. 근데 애들 때문에 살죠? 이런 거야. 진정으로 뭐 하기 싫은데 애들 때문에 사는 거야. 그죠? 주기 싫어. 근데 다른 기업 내니까 나도 내.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해. 이게 진이라는 거예요. 진이란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게 아니고 특정한 의사표시를 하려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럼 당신 봐라. 자, 진짜 내기 싫지. 그러나 그게 진이가 아니고 내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최선이라고 생각했으면 진이에 따른 행동이야. 진이 아니냐 이란 거야. 여기 이해가세요? 그래서 시험 문제 자주 등장하는 게 진이 아닌 의사표시. 진이란 생각을 의미하지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아셨죠? 요거 좀 어렵죠? 논리를 자, 판사들이 잘 보세요. 대부분 판사들이 만약에 사실 형식 논리라면 돌려줘야 되잖아. 그거 다 뺏어갔으니까. 뺏어갔잖아. 근데 국제그룹을 그때 10수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럼 10수년이 지나버렸는데 그게 재산이 한두 개입니까? 국제그룹이 하나 깨지는데. 그럼 각종 그게 인정해주면, 그죠? 각종 어떻게 됩니까? 소송이 막 대한민국에 막 엄청 10년 지나서 그거 하려면 골치 아프잖아요. 법원의 입장에서. 그나저나도 사건이 무지하게 많은데 그 사건이 또 넘어가고 아까 여기서 아니고 아까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사회질서이다 하면 절대적 무효니까 소원이 제3자에 또 대항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하고 그 사람한테 소송 또 그 소송 막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본 거야. 그러면 그걸 안 해주려면 논리를 형성해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 소송을 거니까 여기서도 굉장히 머리를 썼겠죠. 일반적으로 생각해. 진이라는 거는,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거 누구나 알고 있죠. 법 감정의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거 무슨 생각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걸 개발한 판사들도 엄청나게 머리 좋죠. 그죠? 안 주려고. 그런 법적 혼란을 잠재워버리려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법이라는 게 100% 국민들에게 어떤 만족을 시킬 수는 없어. 왜냐하면 그게 개인 보호냐 거래 안전이냐. 그럼 여기는 개인 보호보다는 10수년 흘러서 거래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재산이 막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다 원액 시켜봐요. 거래 안전을 해야 하잖아요. 대충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그래서 진이라는 것은 생각이다. 그리고 각종 복직 사건이 있어요. 각종 복직 사건. 각종 복직 사건에서 이 107조가 또 자주 등장합니다. 가령 요즘에 똑같은데 요즘에 지금 미투 운동 있잖아요. 그게 미투 저희 대학 다닐 때도 특히 미대, 그죠? 미대. 그때도, 저희 대학 다닐 때도 그때 막, 저는 법대인데도 막, 의대 영어과 다닐 때도 막 소문도 많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여자들이 이렇게 한다는 게
힘들었잖아요. 지금 SNS 발하고 막 하니까 그런데 사립대 요 팔라도 그래. 사립대 요 교수가 사립대 조 교수가 A라는 을이라는 여학생하고 썸씽이 있어요. 썸씽. 근데 을여가 자기만 사랑해 준 줄 알았는데 병도 또 사랑하고. 이해가죠? 뭐 요즘에 유명한 유력 대권 주자가 이제 지금 한 방에 가잖아요. 그럼 사실은 또 다른 피해자가 있으니까 열받아서 나올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야도 열받아 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학생, 총학생에다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알려가지고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야, 갑교수 흘러가라. 그때 당시 미투 운동이 아니겠지. 미투 지금 했다면 당장인데.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리를 잠재우려고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사직서 제출해. 사립대입니다. 사립대 조교수가. 그러니까 사립대학교에서는 수리를 해버렸어. 퇴직 처리했어요. 퇴직 처리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자, 복직 소송을 제기하면서 자, 내가 사직서 제출한 건 유효하다. 유효하다. 근데 자, 총장님, 재단 이사장님, 당신이 내가 사직서 진정으로 제출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잖아요. 술 한잔 먹으면서 잠시 무리를 일으켰어요. 잠시 사직서 제출, 나중에 복직하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알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쪽에서는 모르겠다. 내가 언제? 그래 버리죠. 그럼 누가 입증해야 돼요? 사립대 조교수가 증거를 대. 증거라는 것은 서증, 문서로 제출하거나 인증, 증인을 세워야 돼요. 문서가 없거나 증인이 없으면 입증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뭐요? 이번에 뭐 만유정 씨가 성폭력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증거가 애매하잖아요. 근데 카톡 있잖아요, 그거. 그게 정황 증거가 되는 거예요. 간접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없애야지. 그리 하지 말고 없애버려야지, 사실은. 그러면 힘들죠, 사실은. 증거가 있으니까 없애야 돼요. 형사사건에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어쨌든 보세요. 증거를 대지 못했어요. 증거를 대지 못해서 결국은 복직이 안 됩니다. 증거 못했으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가 아니다. 판사가 너 증거 안 갖고 왔지? 이 사람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 아니야. 그냥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거지. 이해가죠? 또 복직 사건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을회사 직원인데 을회사가 야배한 회사예요. 야배한 회사인데 직원들한테 사직서 제출해 해마다 지시를 해요. 복직시키고 사직서 제출해 1년마다 복직시키고 퇴직금을 누적을 안 시키려고. 네? 그런데 요 갑이 밑보였던 모양이요. 요게 밑보였던 모양. 복직을 안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복직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직서 제출한 건 유효하죠? 유효하죠? 근데 내가 진정으로 제출할 생각이라 그랬죠? 생각이 없다는 것을 국가는 알거나 알 수 있었으니 복직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판사한테. 판사가 증거 있어요? 그런 거예요. 증거 많죠? 매마다 제출했어요. 서증 내죠? 문서 내죠? 카피본 다 떠났어. 그 직원들 하나 증인으로 신청해서 매년 회사 지시나 강요에 따라 사실 제출했어요. 저희 회사는 그렇습니다. 그럼 판사가 어떻게 생각했어? 이 회사는 분명히 진정으로 사직서 제출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회사는 알거나 알 수 있는 경우라고 심증이 가겠죠? 판사가. 그죠? 증거 됐죠? 그러면 무효인 거야. 이게 사직서 제출은 무효죠? 무효니까 복직시키라. 이해가죠? 이런 거 써먹는 거야. 근데
똑같은 사건인데 요게 갑이라는 사람이 국가공무원이야. 국가공무원. 재경부 국장이야. 근데 전두환 때 이게 일제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국가가 야, 사직서 제출해 라고 지시를 했어. 사직서 제출을 했어. 이게. 근데 나중에 복직이 안 되고 처리됐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송을 한 거야. 야, 사직서 제출이 유효하다. 근데 내가 진정으로 제출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국가나 알았거나 알 수 있고 지시도 했지 않냐. 나 복직시켜줘. 복직 소송을 제기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자, 우리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에 다루는 사법행위입니다. 사법입니다. 사법. 그렇기 때문에 국가공무원이 국가한테 사직서 제출하는 공법행위야. 사법행위가 아니라는 얘기야. 공법상 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표시된 대로 사직서가 수리 되는 거야. 소송을 할 수 없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어떤 사건이 또 연결되냐면 또 이건 판례란 말이에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갑회사가 은행이라고 봅시다. 은행인데 저쪽에 성북구 해화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제가 그때 해화동에서 그때 친구가 자취를 했는데 대학 1학년 때. 근데 성북구 해화동에 여기 그 대금을 입출을 할 수 있는 은행, 이게 상업은행이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은행으로 바꿔졌잖아요. 근데 대출 담당 과장이라고 합시다. 직원입니다. 그럼 대출을 해줄 수 있고 수금할 수 있는 일종의 대리인 역할을 합니다. 대리인이 명성그룹 표의장하고 짬짬이해서 자, 나한테 돈을 주면 많은 이권을 주겠다. 둘이 합의하에 요 사람이 소문을 내는 거예요. 나한테 입금을 하면, 예금을 하면 시중금리에 4배 내지 3배를 주겠다. 그러면 그걸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쪽으로 빼돌리는 거예요. 명성으로 그렇게 커진단 말이에요. 이게 터지죠. 그러니까 요 예금자들이 야, 돈 내놔. 이 사람 못 줘라고 소송이 붙어버려요. 이 사람. 거기에 대해서 이 대법원 판례 입장은 뭐냐면 이게 승소한 사건이죠. 상업은행이. 당신들 예금한 거 맞다. 유효하다. 그죠? 예금할 때 유효한데 예금할 때 시중금리 다른 금리보다도 상당히 높게 그리고 예금할 때 무슨 암호를 댔어요. 그것이 예금 와서 누구 소문 듣고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예금할 때 소문 듣고 왔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중금리 4배, 5배 주겠다. 요거는 요 대리인이 뭔가를 남용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 그러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로 되잖아요. 알았거나 알 수 있는 무효로 되죠. 그러니까 당신들 남용의 경우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니 요 예금 계약은 무효다.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판례가. 그래서 대리권 남용 시에도 이 107조 단서 유추 적용해서 그 남용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다면 무효로 처리된다. 이해가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는 거랍니다. 자, 교재 봅시다. 의 보세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서 내심의 효과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사는 것을 말하며 진의를 마음속에 유보했다. 그래서 심리유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진이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상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의사표시를 하려는 표의자의 생각입니다. 오른쪽에
자,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은 의사표시가 존재할 것, 표시가 불일치할 것, 불일치를 알고 있을 것, 이유 동기는 불문합니다. 거기에 자, 판례 1번 보세요.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상의 제한 규정 때문에 그 학교 교직원들은 소외인은 소송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가지고 피고로부터 금원을 빌렸어요. 피고 역시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소유인들의 의사는 금전재차라는 것은 돈을 꾸는 행위에 대해서 그들이 그 다음 밑줄 치세요.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겠다.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생각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사립대학교 갑이라는 사립대 배제대학교인가 아마 대전에 있어요. 사립대학교가 요게 사립대학교 규정 때문에 여기 제2금융권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립대학교 교직원 있잖아요. 교직원들 명의로 대출 받은 거예요. 교직원들 명의로. 이해가죠?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은 학교를 위해서 내가 주채무자로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사인을 한 거야. 근데 당연히 이 사람이 대학교가 안 갚아준 거야.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갚아라 강제집행이 들어온 거죠. 이 사람들이 다투는 거야. 자, 내가 금전 대차 의사표시를 했는데 내가 진정으로 잴 생각이 없었다. 당신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 이쪽에서 몰랐다. 그런 거죠. 우리는 몰랐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몰랐으면 누가 입증해야 돼요? 얘들이 입증해야죠. 은행이 알았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냐고. 그러니까 입증 못했으니까 결국은 책임지라고 결정을 내야 되겠죠. 당신이 돈을 꿀 때 주채무자로서 지급하려는 의사가 있었으니 진의했다는 행동이다. 그러지. 이해가요? 진의했다는 행동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례 보세요. 근로자들이 의원 면직을 빌렸을 뿐 형식을 빌려 실제로는 사용자 지시에 동원합니다. 지시 강요에 따라서 진의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 수리했다면 이건 무효지. 무효니까 복직됐습니다. 마지막 판례. 물의를 일으킨 사립대 조교수가 사직 의사가 없으면서 사퇴 수습 방안으로 스스로 사직서를 냈죠. 그러면 그 학교법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볼 수가 없어. 입증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사직의 효과는 그대로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진의안의 의사표시 원칙대로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진의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는 무효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 무효 주장하는 표의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 비진의가 무효로 되는 경우에 그 무효를 가지고 모르는 제3자에게 행하지 못하죠. 따라서 악이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 악의를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옵니다. 적용 범위 보세요. 비진의 표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됩니다. 있으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없는 단독행위는 적용 안 되죠. 보세요. 상대방이 없어요. 유죄포 있잖아요. 상대방이 없으니까 알거나 알 수 있어서 무효는 가는 일이 없죠. 언제나 유효라는 거지. 상대방 없다면 언제나 유효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없으므로 107조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언제나 표시된 대로 유효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에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공법행위. 자, 거기에 밑 첫 번째 문제 한번 봅시다. 진의한 의사표시가 틀린 걸 골라라. 기출이죠. 진의란 특정한 내용 의사표시라고 하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거 아니다. 맞죠?
2번 상대방의 표의제가 진위를 알았거나 알았어요.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 알았거나 알 수 있다면 무효죠. 이 무효를 취소로 바꾸면 틀리지. 이건 조문이잖아요. 알았거나 알 수 있다면 무효로 가는 거지 취소할 수 있다면 틀려버리지. 이건 조문이잖아요. 1번은 판례고 2번은 조문이고 2번이 답입니다. 대리는 안 배웠을 자 넘어가고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진위안의 의사표 효력이 없어요. 그러면 그 법률행위 당사자는 진위안의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 제3자에게 주장 못하죠. 4번은 통적이니까 참조로 보시고 자 넘기세요. 넘기시고 자 그 다음에 좀 쉬었다 하는가요?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더 해요? 네. 자 여기까지 하시죠. 예.